이제 저는 드레스덴을 떠나가지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체코의 프라하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드레스덴은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저는 2박을 했는데 굳이 2박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1박 정도, 뭐 사람들이 당일치기로도 많이 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본다면 당일치기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몰이라든지 야경까지 보려면은 1박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드레스덴을 둘러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덴은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상처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해자의 몸에 난 상처.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처가 많이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아서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가 제 시간에 올 리가 없지. Liebe Fahrgäste, wir erreichen jetzt in Kürze der Tschün. Wir sagen Danke und auf Wiedersehen im Eurocity und wünschen noch einen angenehmen Tag. 여기 기차에 기차 번호가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잘못한 줄 알고 완전 쫄아 있었는데 다행히 아우 시끄러워. 겁나 시끄럽네. 어쨌거나 다행히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유럽 여행에서 기차 짬밥이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기차 탈 때는 진짜 여전히 긴장이 돼요. 어떤 그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무사히 일단 체코에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구글맵은 여간이나 이런 데서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구글맵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차 되게 많네요. 완전 교통지옥입니다. 프라하는 유독 이렇게 바닥들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 다니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한유 괜찮다 그래서 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 돈도 환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인 것 같은데 지하철역인지 표시가 좀 되게 작게 돼 있어 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지하철역에 사람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당황스럽네. 티켓 사는 데가 어딘가? 저건가? 있는데? 저 노란 게 티켓 사는 건가 보다. 사보자. 잉글리시 바이 티켓 72시간권. 어렵진 않네. 그냥 오래 있을 거라서 72시간권 구매했고요. 한 1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도 지하철에 냄새 엄청나게 많이 나요. 꽤 깊이 내려왔는데 지린내 비슷하게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유럽은 다 그냥 이렇구나. 진짜 타는 거 표시 당연히 없고 스크린도 이런 건 당연히 없죠. 제가 지하철을 한 번만 타보고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여기에도 그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은 게, 아까 바닥도 힘들다고 했지만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계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리어 이런 걸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숙소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그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숙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했는데 과연 진짜 운빨인데 이번 숙소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대충 교통편 보니까 저렇게 노면에 위로 다니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번호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탔던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하 처음 오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지하철은 A, B, C 그리고 트램은 숫자로 시작하더라, 그 구글맵 볼 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게 집 앞에 공사하고 있네. 일단은 먼지 엄청 날리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문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나무 바닥에
약간 무슨 옛날 감옥 느낌인데 가격이 싸니까 뭐 그래도 샤워실은 이 정도면 깔끔하니까 나쁘진 않네요. 진짜 이거 뭐야? 무슨 감옥인 줄.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숙소를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호스텔이랑 그리고 그냥 호텔 3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민박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썼는데 만족도를 보면 에어비앤비가 제일 별로고요. 오히려 호스텔이 의외로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에어비앤비 되게 좋은 숙소 많이 갔었는데 이번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하나같이 조금씩 뭐가 아쉬워요.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인 것 같아요. 밑에 가니까 식당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좀 쉴 수 있게 의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은 약간 옛날 감옥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오니까 여기 컨셉 자체가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편이죠. 느낌이 있어요. 일단 불닭볶음면을 한번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넣고 숙소가 좀 외곽에 있다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공사하던 것도 이제 오후 한 5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공사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조용할 것 같고 동네가 이렇습니다.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아파트, 낮은 아파트들만 쫙 모여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첫날은 가볍게 산책을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레트나 파크라고 하는 아주 큰 공원입니다. 여기서 좀 걷고 산책도 하면서 이제 저녁에 해지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야경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여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햇볕이 많이 따갑고요. 근데 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독일이라든지 그 부다페스트보다는 훨씬 덜 더운 것 같아요. 와, 공원 엄청 크다. 보니까 요가 매트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네요. 그네 타는 꼬마들도 있고요. 저기는 웬 운동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나무 짝대기 들고 뭘 하고 있어요. 저 무슨 운동인 것 같은데 검도는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여기 전통 운동인가? 공술 같은 건데요. 와, 여기 멋지네. 여기 보드 타는 사람들 되게 많네. 다 여기서 보드 타는구나. 여기서 다 내려다 보이는구나. 사람들 되게 많네. 그래서 계단이 많다. 와, 제법 많이 올라와야 되네요. 성 하나 들어가는데 나름 여기서 보안 검사를 하더라고요. 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 보입니다.
예쁜데? 이게 성 안에 있는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고딕 양식으로 엄청나게 뾰족뾰족하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밤에 조명 받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와, 이것도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놨네. 근데 생각보다 밤에 여기 프라하성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라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약간 예전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건물들이 그때 로마에서 걸었던 때처럼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갔던 도시들, 뭐 베를린, 드레스덴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그 우리 유럽 하면 떠올리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좀 시대를 거슬러서 좀 옛날로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행 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프라하 카를교가 야경의 최고의 명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카를교로 가고 있어요.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 생각엔 까르르는 야경보다 좀 낮에 와서 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예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실카봉을 저렇게 낚싯대처럼 길게, 엄청난 실카봉이네요. 프라하는 진짜 로마처럼 그 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오래되고 예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계대전 때에도 많은 이제 그 주요 도시들이 폭격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폭격의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옛날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유럽다운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구시가에 있는 그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그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전 사람인데, 이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면죄부 판매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진리는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기가 구시청사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유명한 게 청사 건물 저기 좌측편에 보면은 천문시계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And then the zodiac is also turning around. So it is like 비엔나에서 인형시계 본 것처럼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냥 때마침 정각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멈춰서서 보고 가는 거죠. 자, 저기 앞에 보이는 게 틴 성당입니다. 두 개의 탑이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내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따뜻한 느낌이었고, 지금 미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내부가 이제 촬영 금지여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담지는 못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돌이 작은 조각조각 다 있어서 약간 모자이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벨시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보면 제주도 동문시장처럼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파는 선물들, 그런 것들이 일단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가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른 시간이어서 문 안 연 데도 많고,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아요. 징그러. 주변에도 다 기념품 샵밖에 없고요. 여기 보니까 마리오네트 같은 이런 인형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귀엽네. 여기가 바츠라프 광장인데 확실히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은 그 광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전소 이런 것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가득한 것 같아요. 느낌이 예전에 그 광화문 앞에 그 대로를 걷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차도 다니고 중간에 광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츠라프 광장 끝으로 가면 저기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 바츠라프 동상이고요. 저 동상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광장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 건물은 국립박물관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바츠라프 광장을 바라보면 되게 멋지다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이에요. 성 바츠라프 동상도 보이고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진짜 프라하의 지하철은 깊이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야지 지하철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이나 구시간이나 그렇게 먼 거리들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도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고요. Esatto, veramente. 저렇게 부동 자세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힘들겠다. 여기 프라하성이고요. 앞에 이제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따 12시가 되면은 여기서 근위병 교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은 게, 좀 전에 근무자들은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는데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대로 느끼면서 근무를 서는 게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교대식은 제가 여러 번 봤지만 뭐 솔직히 볼 거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교대하는 건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네요. 자, 여기가 프라하에서 가장 뷰가 좋다는 스타벅스고요.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붉은색 벽돌 지붕으로 된 집들이 가득 있네요. 여기는 뭐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 이렇게 돼 있는 거 거의 없고요. 다 이렇게 돌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자동차로 달리기도 좀 그렇고 자전거로 달리기도 쉽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다 이렇게 촘촘하게 돌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공연장으로 쓰이는 루돌피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보면 드보르작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드보르작 동상입니다. 스메타나와 더불어서 그 잘 알려져 있는 체코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일단 냄새 좋다. 메뉴판에서 봤던 내가 생각했던 그 음식은 아닌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제육볶음 느낌이라서 시켰는데 튀김옷이 있는 고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깐풍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깐풍기에 가까운데 조금 간은 약간 짠 편이고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매콤한 향이 되게 좋아요. 갈수록 내가 가도 되나 싶은 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 맞나? 사람이 다니긴 하네요. 근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프라하성이나 뭐 이쪽으로 가지 여기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큰 길 올라오니까 사람이 좀 있네. 와, 이런데 테니스 코트가 있네. 게임하기 진짜 좋겠는데요. 여기 되게 느낌 있다.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여기도 되게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와, 여기가 진짜 사방이 다 보이는구나. 프라하 성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프라하 성도 보이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기 프라하 성 뒤편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편에 와 있어요. 해가 조금씩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서 보면 좀 이쁠 것 같긴 한데 8시가 되니까 지금 종이 치고 있어요. 햇볕 받아서 예쁘네요. 와우, 여기 뭔가 멋진데? 와. 여기서 일몰을 보면 이쁠 것 같아요.
소리 되게 크네. 이야, 느낌 있네. 프라하성보다 훨씬 낫다. 아, 얘네들은 사이렌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바보같이 진짜 와이파이 켜져 있는 줄 알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전송하다가 데이터 다 날려먹어가지고 결국은 헛돈을 썼습니다. 커피숍은 대마나 마약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려면 유럽에서는 카페라고 적혀있는 데를 가야 돼요. 커피숍은 가면 안 됩니다. 까르교 사람 진짜 많네. 멀리 저기 프라하성에 있는 성당도 보이고. 아, 이게 신기하다. 반대 로봇이 다 이렇게 서빙을 하나 보네.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만진 부분만. 까르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고요. 여기는 대사관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무슨 놀이공원인가? 여기에 회전목마가 있네요. 회전목마 되게 오랜만에 본다. 산속공원에 회전목마가 있으니까 놀이공원에서 보는 거하고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또 위에는 페트린 타워라고 사방을 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타워가 있습니다. Niech tu będzie ktoś, kto się na tym zna. 사람 진짜 많다.
되게 오래된 건물이네. 화약탑이라고 하는 탑이에요. 팔라디움 쇼핑몰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조명받으니까 이쁘네.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약간 한산한 느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2층은 그냥 푸드코트들인데 패스트푸드점들이 많고, 그다음 뭐 피자헛 같은 피자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도 식당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갭이라든지 이렇게 옷가게들이 잔뜩 있어요. 사람들이 동유럽 물가가 많이 싸다고 그러는데, 제가 관광지 돌아다녀 보면 관광지 물가는 싸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싼 거는 마트 가격이 조금 한국보다 싸다. 그리고 특히 마트에서 맥주 가격은 정말 많이 싸다. 나머지는 뭐 크게 싼지 모르겠어요. 여기 반가운 한국 간판이 있습니다. 본주겐 도시락 카페라고. 한국 음식이 땡겨가지고 사러 왔어요. 가격도 착하다. 돼지 불고기 덮밥이 119, 김밥이 129. 착합니다. 포장 되겠지? 일단 포장해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포장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행 중이에요. 한국 음식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근데 여행 중이시면 네네. 좀 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요? 밥도 파나요 따로? 밥 늦은 시간에 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밥 있으면 그러면 밥도 한 공기 정도 주시면은. 네. 여기 지금 한국에서 바로 여행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쭉 돌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도시예요. 그럼 얼마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행한 지는 한 3주 정도 됐고요. 3주? 예, 프라하는 지금 마지막이에요? 예, 이틀째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서 아웃이에요? 여기서 아웃이에요. 여기에서 뭐 어디 저기로? 인천으로 가요. 인천으로. 메뉴가 되게 다양하네. 여기 오래 하셨어요? 아니 저도 여기가 한 3년 조금 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었겠네. 한참 아주 막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한 찰나에 문을 닫아라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을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1년 3개월 동안 쉬다가 네네. 이제 오픈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2년도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이고. 지금은 어때요 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다가 막상 문을 여니까 밑에 단골 손님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다 떨어졌죠. 단골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다시 이제 하나 둘씩 또 모이네요. 계속 좋아져야 될 텐데. 아니 그리고 참 그 뭐랄까 우리 집이 막 맛집으로 소문이 막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행객 사이에는 평점도 되게 좋던데요 보니까.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라. 그냥 뭐 무엇이 올라가는 그런 거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것도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그랬어요, 올랐어요, 아니면 뭐가 어땠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분이라 반갑네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사장님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저녁이라고 밥이랑 김치도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뜻하지 않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귀국하기 전에 다시 점심 먹으러 한번 들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숙소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데 저기 휘청거리는 저 아저씨 지금 술 째려가지고 계속 근처에 있으니까 계속 얼쩡거려가지고 지금 잠깐 피해 있어요. 진짜 완전 만취해가지고 지금. 버스는 또 처음 타보네.